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와 포트리 한인회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인 6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150여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와 우편 투표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와 데포트리 한인회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6일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에게 뉴저지 한인 유권자 등록 서류와 우편 투표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이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센터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와 마켓에서 벌인 캠페인을 한 결과 150명의 한인 유권자를 새롭게 등록을 했고 32명의 한인 우편 투표 신청서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러 왔습니다. 동반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꼭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2시부터 9시 사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꼭 저녁 9시 전까지는 투표를 해주시고요. 투표는 저희의 힘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들이 한 투표 한 투표가 중요하니까 4월 27일 날 꼭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센터가 포트리 도서관과 한인마트 등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받은 신규 유권자 등록 서류는 150장, 선거 당일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한 우편 투표 신청서는 총 32장입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노력에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신규 유권자들과 유권자 등록에 도움을 준 유권자센터와 포트리 한인회에 연신 감사를 전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Voter Association for bringing all of these new voter registration forms to my office. Congratulations, we have 150 new voters, and after these new voters have registered, I want to remind everyone you can fill out an application to get your ballot in the mail. If you don't want to vote in person, you can vote by mail. And the next election is April 27th, 2011, school board election. 현재 카운티 내 전체 유권자는 약 55만 명으로 한인 유권자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의 한인 투표율 증가를 위해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한인들은 우편 투표를 적극 이용해 주류 사회 내 한인들의 입지를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내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열리는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문화 공연에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창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6일 상록회가 돼서 다음 달 14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주관하는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개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각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좀 많은 후원으로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 행사의 핵심 효도 행사와 시상식을 하고 전통문화를 발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뉴저지 상록회는 오늘 16일까지 효행상 시상식을 위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 부분은 효행상, 장한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과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이 있고 추천은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상록회로 추천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0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노인들한테 각 노인 단체들한테 우리가 10불짜리로 명절에서 티켓을 보낸 것은 그것이 입장료나 밥값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 다른 후원인들과 같이 이 모임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후원금을 내시는 입장으로서 그걸 참여해 주셨다 하고 올해 열리는 뉴저지 상록회의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 행사는 여느 해와 다르게 국악과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되며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경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공연도 여러 장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
경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루를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경로 사상과 효의 정신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번 뉴저지 효행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서재필 기념관 건립 뉴욕위원회가 오는 2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재필 기념 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출범한 뉴욕 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앞두고 6일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총 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서재필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미 15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 유한양행이 3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서재필 박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 한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 뉴욕위원회의 김영덕 공동회장은 서항석 상임위원장 및 김만길 상임부회장과 함께 오는 4월 25일 열리는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추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인으로 처음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 한인들을 필라델피아에 모으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일본의 한일합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5세, 2세들한테는 그게 안 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서박사,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 자자손손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 모금 후원의 밤 사무총장을 맡은 김만길 상임부회장은 다가오는 4월 25일 월요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4월 25일 저녁 7시에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교육관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 행사를 갖습니다. 여기에 모든 동포들이 십시일반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 뉴욕위원회는 이번 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7일 오후 11시 32분께 일본 도호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 해안에 최고 1m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후쿠시마와 이와테, 아오모리, 이바라키 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야기현 해안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야기현 센다이에서는 1분간 격렬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이와테의 전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도 잇따랐고 도호쿠 신칸센 등 일부 철도가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도호쿠 지역을 강하게 흔든 이번 강진은 센다이시에서 진도 6이 관측되는 등 미야기현 해안 일대에서 진도 6 이상이 관측됐습니다. 도쿄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어지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흔들림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차 티켓 발급 시간 유예 조례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전자들이 공용 미터기를 이용해 주차증을 뽑는 동안 부당하게 티켓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받았더라도 10분 안에 주차증을 제시하면 단속 요원들이 바로 티켓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놓고 지난 5일 열린 청문회에서 뉴욕시경의 교통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운전자와 단속 요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조례안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차 티켓을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와 논쟁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 요원들의 업무 위험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해튼 일대 지하철에서 10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7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하철 승객 가운데 10대로 보이는 승객을 플랫폼이나 길거리까지 따라가 칼이나 권총으로 위협한 뒤 소지품을 강탈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주로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 등이 범행 타깃입니다. 지금까지 범행을 당한 피해자 연령대는 15에서 18세이고 피해자들은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5피트 5인치의 키에 중간 체격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오전 4시쯤 맨해튼에서 에드카치 퀸즈보로 브릿지를 건너온 2006년형 폴크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출구 커브길을 빠져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해 미용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9세 히스패닉 남성 운전자가 한쪽 팔을 잃었으며 동승한 40대 히스패닉 여성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퀸즈보로 브릿지 자동차 추락 사고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물론 들이받은 업소까지 똑같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팔을 잃은 것과 여성 운전자가 동승한 것도 같습니다. 사고 차량 제조업체 역시 두 사고 모두 폭스바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맥도널드 해피밀 등 어린이용 패스트푸드 구입 시 장난감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르로이 콤리 의원 등이 6일 공개한 이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비만을 막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총 열량이 500칼로리 이하인 세트 메뉴에 대해서만 장난감을 판촉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200에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의 타겟 중 하나인 맥도널드 해피밀은 맥도널드 측 주장으로는 380에서 700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지만 콤리 의원 측은 밀크쉐이크 등을 추가하면 최고 1,460칼로리까지 열량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60에서 8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유산을 한자리에 모은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전을 미국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7일 개막해 6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선보이는 작품으로는 60년대 이후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 디자인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5점이 선정됐습니다. 60에서 70년대 제품으로는 금성사의 1호 국산 라디오 A501을 비롯한 전자제품과 고무신, 새마을운동 깃발 등은 물론 경부고속도로와 계량주택 사진도 전시됩니다. 80년대 대표 전시 품목에는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 도착해 활주로에서 중국 외교부 측이 제공한 차량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확인해준 뒤 중미 양국은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부상과 캠벨 차관보는 각각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를 만나 육자회담 재개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이징 외교과에서는 김 부상과 캠벨 차관보가 동시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들어 베이징에서 이들의 접촉 가능성 및 중국을 매개로 한 3자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육자회담 특사가 빠르면 상반기 중 아시아 국가의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올여름 국무부 인사 때 성김 특사가 해외 대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로 부임할 경우 어느 나라가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대사 교체 시기가 도래한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무부 내에서 검토되는 대사 후보로 성김 특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성김 특사가 부임할 대사 주재국으로 태국과 몽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김 특사가 대사로 발탁될 경우 그 시기는 조 도너번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 대사 후속 인선 때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2월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국무부 북핵 특사로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코리아타운 번영회가 식당 위생검사와 등급 표시제와 관련 뉴욕시에 불만사항을 전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코리아타운 번영회는 지난 6일 보건곳 관계자,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5,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 사무실 관계자, 케빈 김 전 뉴욕시 의원 미주당 후보 등을 초청해 맨하탄 도니보감에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20명의 식당 관계자들은 검사관들의 한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정하지 않은 기준 등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북창동 순두부의 최성호 매니저는 검사관의 지정 및 벌점 기준도 제각각인 터라 어떤 검사관은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다른 인스펙터는 많은 벌점을 부과한다며 김치와 피클이 냉장고 밖에 나란히 있어도 절임 음식이라는 이유로 피클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김치에는 온도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주려고 해 당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난 가을 1년 뒤에 검사를 다시 나오겠다며 A등급을 주고 떠났던 검사관이 6개월도 안 돼 다시 나왔다며 검사 기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6일 스시 야수다, 르 버나딘 등 일본에서 생선 재료를 직수입하는 맨하탄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방사선 검사기를 구입해 직접 재료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사태 이후 잡힌 생선 중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인업계에서는 일본산 생선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업계 관계자들은 수입되는 종류와 양이 극히 한정돼 있고 반입 과정에서 검사가 강화돼 소비자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해진의 오영희 사장도 원래 한국 횟집에 일본산 생선은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엔 정부에서 냉동식품까지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방사능 사태 직후부터 일본산 식품류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던 연방식품의약국도 6일 방사능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식품류 수입 중 일본산은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5단계인 색깔별 테러 경보를 상승과 임박 등 2개 단계로 단순화하고 한정된 상황에서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국토안보부의 초안을 입수해 7일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특히 때때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경보 전파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테러 경보는 첩보 작전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경보 발령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부상자가 다수 나왔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 대책본부에 따르면 센다이 시립병원에 다수의 부상자가 이송됐고 시내에서 가스 누출이 13건 접수됐습니다. 화재도 5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와테현에서 1명, 아키다현에서 2명, 야마가타현에서 1명, 후쿠시마현 3명 등 4개 현에서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규모 7.0 수준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시티,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은행과 베스트바이 캐피털원, 월그린, 티보, 홈쇼핑 HSN과 크로거, 타깃 등 대형 소매업체 고객들의 명단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통신업체인 버라이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앱실론은 은행 소매업체, 호텔 등 2,500여 개 업체의 이메일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체로 현재까지 이 중 50여 개 업체가 해킹을 당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 측은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 이외에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알리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또 고객들에게 피싱 메일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업체는 절대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개인의 은행 계좌 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애틀에 기반을 둔 한인은행인 유니뱅크가 오는 19일과 21일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높은 자본 비율과 수익률을 보인 유니뱅크 측은 공모를 통한 투자로 한인은행업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애틀을 기반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된 이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인은행 유니뱅크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연평균 78%의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유니뱅크는 오는 19일과 21일 남가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유니뱅크 측은 지난해 9월 은행 업무 이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UNI 금융지주를 설립했고 경쟁은행 인수와 부동산 투자 신탁 설립 목적으로 이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마음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그 모은 자금을 REIT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은행업하고는 좀 다른 비즈니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유니뱅크 측은 증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3,100만 달러의 자산으로 시작한 유니뱅크는 4년이란 시간 동안 자산 규모를 4배가량 증가시켰고 지난 연말 기준 단순 자본 비율과 총 위험 가중 자본 비율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비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유니뱅크 이창열 행장은 은행의 성장세와 자본 비율,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배경으로 공모주들에게 수익을 약속하는 한편 공모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모아놓고 우리 목적대로 자본을 상하지 못할 때는 투자가들만 골탕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은 공모 안내서에 우리가 소기 목적대로 자본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내에 투자가들한테 투자한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도록 그렇게 공모 안내서를 발행을 합니다. 한편 유니뱅크 측은 이번 공모를 통해 한인은행계의 변화를 몰고 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UNI 금융지주 장정원 회장은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수익 창출 방식을 통해 은행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오히려 우리 작은 은행이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지만 LA의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니뱅크의 투자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21일엔 LA에서 열리고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까지 공모 가능하며 애틀란타와 밴쿠버, 오레곤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목요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부분적으로 구름이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구름이 하늘을 많이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목요일 하늘에 구름이 많아 다소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대부분 구름이 자리하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차츰 구름이 물러가겠고 주말인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4월 16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민권 신청의 날의 일환으로 하루 종일 시민권 신청 대행을 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권 신청 대행 업무는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됩니다. 뉴욕 한인들을 위한 건강박람회 아시안 아메리칸 헬스페어가 4월 9일 토요일 플러싱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익스트림 케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의료 혜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애태우는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박람회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미한국상공회의소가 뉴욕 총영사관의 후원하에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뉴저지 메리엇 호텔에서 동포 세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세청 빅터 송 범칙수사본부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 국세청의 조사 동향과 한미 범칙수사협정의 내용 및 미국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5월 2일 시작하는 한화교실의 오픈 클래스가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복수 제작이 가능한 판화의 특징을 살려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찍는 방법을 통해 카드나 부가트를 제작합니다. 초보자와 판화를 좋아하시는 분, 본인의 다른 작품을 판화로 제작해보고 싶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효행상 후보 추천 마감을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접수받은 후보 추천이 주로 효자, 효녀, 효부상과 사회봉사상 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추천이 필요합니다. 효행상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 장안,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있으며 추천 대상은 국적과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4월 27일 시행되는 교육위원 선거와 청소년 마약 연류 방지를 주제로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미팅이 열립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미팅은 JHS 189 중학교에서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화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화를 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겉으로 드러나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베스트셀러 생각버리기 연습의 저자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화내지 않는 연습에서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려 평온해지는 법을 제시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정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 포트리 중학교에서는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출마하는 6명의 교육위원 후보들 중 한인 후보인 피터 서와 헬렌 윤 후보는 모두 포트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피터 서 후보는 회계사로서 재정 위기에 처한 포트리 학군을 위해 재선에 나섰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요구했으며 헬렌 윤 후보는 학교 시스템 개선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5일 열린 정기 모임에서 2명의 한인 후보가 동반 승리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트리 지역 이외에도 뉴저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표밭 따지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는 예상대로 올해 2월 임명된 제프리 우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이 출마해 사실상 모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레오니아의 박익성 현 의원과 클러스터의 한인 이사 출신 리디아 포스트맨 현 의원, 크레스킬의 존 박 현 의원 등도 모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4번째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리버에지의 신규청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 준비를 마치고 표밭 따지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 각 한인 후보들은 투표 참여 촉구 전화 걸기 운동과 함께 가가 호호 방문 등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중국계 유권자 측 공략에도 힘을 기울여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 데이터 분석 결과 버겐 카운티 지역의 아시안 인구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한인 교육위원 탄생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커뮤니티 차원의 선거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7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